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대항력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달리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판서로서 우선 변제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뭐냐?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물권자 또는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이 변제라는 거는 배당입니다. 배당. 이 배당은 이 물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공매시, 강제 집행될 경우 또는 경매나 공매로 후순위 물권자,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선순위 물권자보다는 또는 선순위 채권자보다는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순위, 타임라인 중에 A, 등기부상 B 이렇게 순위가 얘보다 얘가 늦으면 얘가 먼저 변제받을 거니 A가 우선 변제받는 거고 B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자기 순위대로 본인 순위대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일단 후순위 물권자 또는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우선 변제권은 또 물권이라는 권리에 부여된 힘입니다. 대항력과 같이 이 물권, 얘는 전세권, 이 전세권은 담보 물권 성격을 띌 때 용익물권을 포기하고 담보물권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전세권 또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근저당권, 저당권, 또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근데 유치권은 예외로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란 권리는 없습니다. 얘는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 안 되는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담보물권 담보가등기. 예, 이런 권리 물건들은 일단 등기해야죠. 이 질권은 동사는 안 합니다. 근데 권리 질권, 이거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은 등기를 합니다. 이 질권도 예외로 권리 질권은 등기한다는 거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건처럼 이 돈을 달라는 권리들은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지 돈을 후순위 물권자, 채권자보다 이럴 경우에 먼저 받아가게 됩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힘도 갖고요. 이 힘은 배당 요구권입니다. 배당을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권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임대차, 주택, 상가,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채권. 기본이 채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대항력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너희들 등기하지 않고 너희들 요건만 충족해. 주택, 상가, 임대차 의 우선 변제권 요건이 뭐냐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중, 늦은 날. 중입니다. 중. 이 대항력이 뭐죠? 그렇죠.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요 요건 첫 번째 대항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하면 되죠. 우리가 전입신고입니다. 이 전입신고 하는 날 이 확정일자는 뭐냐면 임대 계약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서에 동사무소 주택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공증. 확정일자. 나 정당한 계약을 했어요. 이 동사무소 공공기관한테 나 계약, 임대차 계약 몇 년 동안 거주를 하고 보증금 얼마에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라고 이 공공기관한테 공증을 받는 겁니다. 이 공증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공시입니다. 공시. 등기를 안 하고 너희들 이러이러한 공시를 받아, 공증을 받아. 그러면 너희들 우선 변제권을 줄게. 이겁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아닌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해야 대항력 확정 우선 변제권 부여받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입신고,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든 상관없이 대항력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중 늦은 날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A 임차인이 이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26년 3월 4일날. 그리고 A 임차인이 이날 26년 3월 4일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같은 날. 여기 2번, 1번의 경우는 A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26년 2월 25일날. 그리고 세 번째, A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이날 하고 확정일자를 26년 3월 8일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언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이길 0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확정일자 중 늦은 날. 자, 요거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A 임차인은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죠? 그렇죠. 전입신고 3월 4일날이니까 26년 3월 5일날 0시.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26년 3월 5일, 확정일자는 2월 25일. 이게 더 빠르죠, 확정일자가. 그러나 이거 두 개 중 늦은 날이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26년 3월 5일 0시 예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엔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죠? 그렇죠. 26년 3월 5일 0시. 우선 변제권도 이거와 이거 늦은 날이잖아요. 확정일자하고 대항력. 이거 좀 늦은 날이니까 26년 3월 5일 0시. 우선 변제권도 똑같이. 예, 우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 발생일 전입신고한 날로 보기 때문에 이거 좀 늦은 날로 보기 때문에 대항력은 3월 5일 0시, 얘도 우선 변제권도 두 개 좀 늦은 날이기 때문에 3월 5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죠? 자, 대항력은 이날 발생되잖아요. 3월 5일 0시하고 26년 3월 5일 0시에 발생되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요거랑 따져봐야겠죠. 3월 5일 0시 26년 3월 8일 이거 중 늦은 날이니까 우선 변제권은 26년 3월 8일 날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한 거, 임차인 권리 분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입신고를 언제 했냐. 이 우선 변제권 따지는 것도 이거는 언제 했냐, 확정일자도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좀 늦은 날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이 전입신고한 날로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핵심이라는 거.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좀 늦은 날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전입신고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확정일자도 전입신고한 날, 되도록이면 전입신고한 날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권리 분석상 이렇게 날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이 다르게 될 때는 대항력 발생일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발생일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 권리 분석 시에 보증금 인수 문제 할 때, 권리 분석할 때 이게 조심해서 주의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관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해버리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항력 전입신고를 가장 빠르게 해야 되고, 빠르게 해야 되는 전입신고 일날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고요. 권리 분석할 때 우선 변제권 발생일하고 대항력 발생일 틀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 못 받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발생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해서 권리 분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